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되시면 자본주의 5부작 그 EBS 교육방송에서 특별 대상 받은 거예요, 저희. 여태까지 제가 태어나서 저거보다 진짜 그 국가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저거보다 진짜 훌륭한 작품은 전 없다고 봐요. 이 5부작이 걸작이 걸작. 네? 그 중에 이제 4부 중에 자본주의 아버지 국부론에 대한 얘기인데 해석을 우리는 잘못했더라 그동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그냥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무역 체제에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앞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도덕적 범위내. 이 도덕적 범위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도덕적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의 관찰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이걸 남의 걸 뺐으면 좀 찝찝하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가진 사람이 더 계속 뺏기 시작했어요. 뭐냐? 자본주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애터미도 이제 제대로 마셔야 된다. 애터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동안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냐?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몰라.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젓가락으로 국 뜨는 거와 똑같아. 국은 먹고 싶은데 젓가락으로 막 뜨는 거야. 떠져요, 안 떠져요?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축구를 몰라. 축구 기술을 몰라. 그리고 축구를 잘한대. 동네 축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축구 평생 해봤자 부자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 이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면 어떻게 방법을 알면 서민들이 그거 다 알면 자기네들이 부자 될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그냥 어떻게 비서로서 그냥 관리하면서 못 보게 하고 가져갔던 거야. 이제 서민들한테 제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져야죠. 바로 우리 이성현 박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 자본 생산성 소득이 자본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자본을 늘려야 생산성이 늘고 생산성이 늘어야 소득이 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30강에서 하는데 저는 오늘 지금 40분 만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해서. 그 뿌리가 뭐냐 이게야. 그 뿌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그 뿌리는 일단 권력에서 나오고요. 자본력에서 나오고 정보력에서 나와요. 그죠? 근데 서민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돈만 자본이 아니라 노동도 자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아담 스미스가 뭐예요? 모든 생산의 근본은 노동의 뿌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부가 노동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 같이. 자본만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노동을 같이 참여한 사람도 같이 배분돼야 된다. 그러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를 쓸 때 바로 그 사람들을 연민하고 같은 더불어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덕적인 마음에서 양심적인 마음으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부가 올바르게 나눠지고 그 부가 올바르게 나눠져야 국가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1%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이 더불어서 부자가 됐을 때 진정한 진짜 국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왔습니까 지금? 근데 자, 애터미를 통해서 잘 보세요.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차피 쓰는 소비를 바꿔서 계속 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비 절약이 되죠. 그리고 또 몇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알렸더니 내가 쓰는 물건이 공짜가 돼서 돌아와요. 두세 사람한테 알려서 썼더니 어떻게 보너스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생활비는 어느 단계에 된가 공짜가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세월이 가다 보면 전 세계를 넘어가고 같이 이제 공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내가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서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동안 어처구니가 없어서 못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의 철학도 바로 대중자본주의라고 했던 거예요. 매스 캐피탈리즘. 바로 메스티지, 그러니까 명품, 일반 대중 명품을 얘기했듯이 대중 명품한 게 뭐냐? 우리 소비자,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고객의 성공이에요. 고객의 만족이 아니에요. 틀려요. 다른 데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 이게 자기 혼자만 기업이. 애터미의 회장님 철학은 뭐예요? 고객이 쓰는 소비자가 성공을 하길 바라는 거야. 성공을 하길 바라는 거야. 이건 전혀 다른데 그 성공에 회장님이 여기까지 뭐 자본주의까지 공부해서 하실 분은 사실은 아니야. 그분이 뭐 공부를 본인이 그랬잖아. 공부를 그렇게 자기는 뭐 이런 자본주의 책을 읽겠어?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지금 380페이지 되는 거 이거 읽으려면 머리 지진나잖아요. 이거 40분 만에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이거 읽어보실래 이거? 머리 아프게? 눈 아프게? 회장님도 아니었지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돌이켜보면 좋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공부하는 건 착한 일. 거기에다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도 유통구조에서 벌어지고 광고에서 벌어지는 돈을 소비자한테 돌려줘서 자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올바른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독식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본도 같이 배분되는, 더불어가는, 그게 참 자본주의란 말이야. 참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독식이 아니라 나누잖아 우리가 다. 개개인으로 애터미가 이제 해외를 나가서 중국 시장의 소비자가 커서 거기가 50조, 100조로 하게 되면 35조라고 하는 옛날에 벌어졌던 잉여같이 그 돈이 누가 가져갔어요? 옛날에는 자본가가 혼자 다 가져갔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요? 35%를 같이 우리 소비자들하고 나누자. 바로 나눔의 자본주의, 배분의 법칙이 올바르게 바로 아까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란 아까 그런 건데 국부로에서 있는 어떤 것들이 요약이 된 거고요. 거기에 또 칼 막스가 자본론을 썼어요. 150년 전에 1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역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잘못 가고 있더라는 거야. 100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 계속 부가 편중이 되더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을 기반으로 이걸 자본론으로 거듭나게 한 거야. 네? 그런데 이거를 공산주의자 몇 명의 혁명주의자들이 노동혁명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상하게 됐지만 저 칼 막스는 어떻게? 독일 학자고 경제학자고 민주주의 학자란 말이에요. 철학이. 근데 어떻게? 이걸 묻어놨는데 사실은 칼 막스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서 곧 대학교에 필수 과목으로 듣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으로 들어요. 저희 딸도 어떻게? 대학교 3학년 때 자본론을 가져와서 칼 막스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그걸 읽으면 잡혀 들어갔는데 세상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그럼 저들이 얘기하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이게 올바른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에서도 칼막스 자본론을 서울대 이제 교수님께서 이걸 갖다 잘 풀어놨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25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국부론만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 감정론을 먼저 썼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뭘 취득하더라도 도덕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양심에 입각한 부분에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부론을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노동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배분하자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은 타인과 동감하려고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 타인의 칭찬을 열망하고 비난을 두려워한다 라는 어떤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철학자에 가까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생산적인 모든 부분들은 노동이 기본이다.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노동이 나온다. 그게 노동가치사예요. 가치의 생산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식량과 원료를 가지고 얻잖아요.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 과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도, 만드는 것도 인간의 노동이고, 이거를 유통하는 것도 어떻게? 인간의 노동이더라는 거예요. 노동. 모든 행위가. 그런데 모든 노동의 그 가치를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는 노동량에 그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내가 12시간을 해서 만들었어. 자, 이거를 만드는 데는 12시간이 만들어졌어. 그죠? 이거를 만드는 데는 똑같은 재료를 했는데 이거는 3시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배가 돼야 돼요? 아까 12시간 만들었어. 이거는 뚜껑까지 해가지고 요건 4시간이야 떨러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3배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치가 서로 교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경제야. 요것은 누가 결정해요? 소비자가 결정하더라는 거야. 그 소비자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시장에 내놓으면 알아서 가치 평가를, 나는 이거 12시간이니까 난 이거보다 3배를 받아야 되겠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쵸?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냥 요거 쓰는 사람이, 아유 나는 굳이 저거 4배 주고 3배 주고 안 사. 난 이거 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격이 자동으로 떨어져서 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가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저절로. 도태될 건 도태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억지로 해놓은 거잖아. 딱 정해놓으니까 생산 그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해됐죠 이제? 가격 결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활성화된다 하는 것 이해됐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 하는데 이 빵을 만들거나 이것을 만들거나 이 칫솔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빨을 걱정해서 썩을까봐 생각도 하지만, 그 걱정보다도 먼저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술과 빵을 먹는 저녁 식사에 올라오는 이것들이 파주간의 그 주인이나 빵가게의 주인인의 그 사람, 또 포도주의 주인이 양심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요?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에 의해서 물건은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들을 갖다 서로 이제 가져가는데, 자,
아담 스미스가 왜 아까 S라고 했던 거냐? Why? 이게 핵심이에요. 네이션이라는 국가의 그냥 하나. 스는 뭐냐?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인을 하나의 가정을 국가로 본 거예요. 이 가정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 전에는 뭐였냐면 국고에 창고에 나라에 막 금만 쌓여서 무역을 많이 하는데 다 독식해서 나라에 가서 하잖아요. 몇 사람의 국왕과 자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는 진정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서민의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탐욕으로 끝나게 된다. 결국은 진짜 부의 원천이 아니라 금에 쌓는 것이 그 나라가 야 창고에 많이 쌓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개인의 노동이 실질적인 부의 원천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비참할 때 국가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얘기하면 뭐하냐 국고가 쌓이면 지금 일본도 힘든 게 그거예요. 나라는 돈은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돈이 없어. 인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1%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심지어 250억짜리 브레이지아를 사. 250억짜리 브레이지아를 차면 뭐가 달라지나? 근데도 어떻게? 그 탐욕의 그것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와서 그 250억을 자기가 갖게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이 서민들의 피와 땀이 다 모여서 간 건데 그걸 독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 지랄이 없어서 뭐 별지랄을 다 하는 거야. 아주. 근데 어떻게?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양심도 팔아가면서 막 살고 있단 말이지. 응? 어떤 방법이 없어. 이렇게 돼서는 진정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결국은 각 개인의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나라는 나중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한 게 있어요. 1%의 사람이 그 나라의 50%를 자산을 취득하는 그 시점이 그 나라가 깨지는 시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2018년이 그때예요. 미국은 이미 왔고 2008년대에 와서 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영국이 작년에 깨진 거고 50%가 넘으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요번에 미국의 선거도 그거야. 말도 안 돼요. 트럼프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큰 거야. 보이지 않게끔 한쪽이 너무 빨리다 보니까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엎어버리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이었는데 요게 최순실로 해서 땡겨졌어. 내년 초로. 지금 이 꼬라지로 가면 내년 초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지금 꼬라지가. 그럼 우리가 광복 이후로요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세대가 돼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금년도가 2.4%입니다. 근데 2.4%에 허화실이 있단 말이야. 대기업은 5% 성장을 했어요. 대기업은 5% 성장인데 평균은 2.6%라는 건 뭐냐? 중소기업과 서민은 마이너스 성장에 마이너스 5%. 그런데 이게 1%로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마이너스 5%, 7%, 1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물가는 또 얼마 전에 공공요금 20% 물가 해서 20%, 30% 올렸죠? 물가 나가는 그 적을 서민들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통화량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왜 우리를 또 더 가난하게 만드냐?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러한데 더 골 때리는 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다음 주에 배울 건 돈의 흐름인데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찍어내느냐 이거야. 누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세상을 헛산 거야, 못 본 거야. 어?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이게. 정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의무는 공공기관 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것이고, 공공기관 시설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이 그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윤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소유의 개인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분을 국가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복지란 말이야. 무슨 얘기하겠어요? 돈을 벌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라고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복지란 말이야. 기관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도로 놔주고 통신망 놔주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한테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다른 데서 벌어들인 돈을 받아서 국가가 할 일은 배분이라는 얘기야. 배분. 국가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올바른 배분을 하는, 그 공공의 올바른 배분을 하는데 힘써라 라고 했는데, 그 책임을 가진 지금 위정자들이 대통령부터 나서서 어떻게? 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배태지에 넣게끔 지금 어떻게?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공무원의 녹을 먹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앞장에 노력을 하고 있잖아. 어? 이런 썩어 빠진, 그렇다고 혁명하자는 건 아닙니다. 또 저를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아직 처지자식이 딸려 있어요. 신인혁명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애터미혁명이라도 하려고요. 소비혁명이라도 하자. 왜?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비혁명이라도 하자. 그리고 힘을 키우자. 힘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애터미를 통해서 10,000명의 아름다운 부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들과 뜻을 할 수 있지 않냐. 10년 후에는